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한 주 동안 역시 잘 지냈지? 아픈 친구들은 없고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꼭 잘 챙겨야 돼.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또 선생님이 쭉쭉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일단 한땡진 친구가 있었거든.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1학년 때 제일로 친한 친구들이랑 다니는데 하필 홀수라서 처음에는 좀 걱정되긴 했어요. 그렇게 1학기를 잘 지내고 2학기 때 친구 1이 저랑 친구 2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해야 하나? 저한테 친구 2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니까 친구 1이 자기는 엄청 싫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친구 2한테 물어보니까 자기한테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랑 친구 2 사이가 엄청 안 좋았었어요. 근데 친구 1은 아무렇지 않게 저희를 일부러 싸우게 만드는 게 눈에 보여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친구 2가 그 친구 편만 들고 저는 혼자인 것 같았어요. 이게 지금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영상팀은 여기다가 친구 1, 2, 그 다음 사연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알았죠? 열일 좀 부탁해요. 아무튼 지금은 친구 2랑 말도 잘 못해요. 유쌤 도와주세요.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올렸어. 아, 이 친구 고민.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구끼리 다닐 때 아무래도 홀수로 다니게 되면 뭐 3명이 다닌다, 5명이 다닌다 이러면 꼭 소외되는 친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뭐 2, 4, 6 뭐 이렇게 짝을 지어서 다니면 좀 덜한데 이렇게 홀수였는데 또 그중에 한 애가 또 이상한 친구가 와가지고 막 둘 사이를 이간질 해가지고 막 자기가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 얘랑 만나면 안 돼. 이런 애랑 만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 빼고 둘만 만나. 이 이간질하는 친구 빼고 둘만 만나서 사실 이러이러한 오해가 생겨서 그랬었다. 나는 뭐 그런 나쁜 감정이 없다. 너와는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고,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이 친구도 싫다. 이간질한 친구에게 이렇게 막 휩쓸렸던 그 친구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학교를 많이 못 가니까 아무래도 친구와 만날 시간이 없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다 종식되고 학교에 자주 이제 나가게 되고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새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친구랑 자주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친구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새학년 새 학기 이제 그 새 마음으로 새로운 친구를 또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친구를 여럿 사귀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선생님도 지금 기억에 남는 친구는 정말 한둘밖에 없거든. 그만큼 정말 마음을 나누고 진짜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깊은 친구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친구 하나만, 그런 친구 둘만 이렇게 조금씩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알았지? 그리고 이렇게 이간질하는 애는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그 친구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야, 쟤 이간질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럼 같은 사람이 되니까 딱 그 친구에게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불편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어. 알았지? 힘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새로운 좋은 친구를 만나려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야. 알았지? 힘내. 파이팅! 자, 그 다음 친구 갈게.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선생님 국어 강의를 듣기 시작한 조은성이라고 합니다. 와우, 반가워. 저는 초등 6학년 때부터 운동을 해서 공부를 거의 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운동을 그만두게 돼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목표가 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능 재수 안 하고 의대 붙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비법서도 신청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올리셨어요.
우리 은성이가 그동안 운동을 했었구나. 어떤 운동을 했는지 되게 궁금하다. 아무튼 운동을 한 친구들이 공부는 아무래도 운동에 시간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공부에는 좀 소홀히 하게 되는데 운동을 그만두게 돼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왜 목표가 의대가 되었을까? 좋아. 의대가 된 목표는 좋은데 지금 목표가 확실히 뭔가 정해두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을 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고 이제 중1인가 봐. 그치? 이제 중1이 되는 것 같은데 의대 목표도 좋지만 일단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 왜냐면 그간은 공부를 안 했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 오늘은 얼마나 몇 시간이나 공부를 했고 오늘은 어떤 공부를 했고 이런 자세를 먼저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목표를 세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알고 있겠지만 의대 가는 거는 정말 공부를 정말 공부만 해도 힘든 게 의대야. 이 의대가 그렇거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나중에 이렇게 사람이 좀 뭐라고 할까? 모르겠다 이러면서 놔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3시간, 내일은 3시간 15분, 내일 모레는 4시간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늘려봐. 그리고 이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스톱워치를 켜놓고 공부라고 생각해놓고 책상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하는 시간만 재야 돼. 양심껏. 알았지? 엠베스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선생님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면 국어는 어쨌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내신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문제풀이 할 때는 잠깐 멈추세요. 뭐 하세요. 뭐 복습하세요.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잖아. 그것만 잘 따라주면 되고 다른 구체적인 과목들은 다른 선생님들께 이렇게 여쭤보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거라고 믿어. 힘내고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연습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선생님들마다 나름의 공부 노하우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또 은성이가 국어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게시판에 오면 선생님이 이만큼 써줄 수 있어. 그러니까 와서 또 물어봐. 자, 그 다음엔 이땡님 친구가 있었어. 선생님, 사연 신청이요. 첫 번째, 선생님께서 OT 때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읽으셨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읽었나요? 아니면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으셨나요? 질문이 지금 1번, 2번 막 이렇게 있어. 일단 사전을 내가 봤다고 했잖아. 초등학교 때 사전을 상품으로 받아가지고 이 사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스토리가 없는 책은 화장실에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사전을 이렇게 봤다고 했는데 나는 처음부터 봤어. 처음부터 기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전을 이렇게 쭉 봤거든. 처음부터 읽는 것도 좋고 읽고 싶은 부분, 사전이 읽고 싶은 부분이 있나? 나는 리을부터 보고 싶군 이런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보는 게 나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선생님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법이 궁금해요. 국어 공부법이 따로 있나요? 있으셨나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이랬는데 모든 과목에는 이제 공부법, 나만의 효율적인 공부법이 있지.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필기를 열심히 했고 수업을 굉장히 잘 들었고 노트 필기를 정말 끝내주게 했어. 노트 필기의 달인이라고나 할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수업의 내용을 단 하나도 1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들었고 그 열심히 노트 필기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제대로 잘 듣고 온 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과 이렇게 같이 견주어 놓고 여기엔 없는 설명 여기서 또 찾고 여기에 없는 설명 여기서 또 찾고 이러면서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문제집은 좀 많이 풀었어. 그래도 한 3권 정도는 풀었던 것 같아. 국어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풀었지. 좋아해서 더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국어만큼은 내가 100점을 꼭 맞아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꼼꼼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서점을 가서 책을 둘러보며 읽고 싶은 책을 사는 게 취미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살 것도 없는데 쇼핑하러 간다든지 막 먹으러 간다든지 서점을 가면 책들도 엄청 많아서 다 읽고 싶고 다 재밌을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을 가면 거의 책을 사는 편이에요. 또 서점에 있으면 어려운 책들도 읽어보고 싶고 막 쉬워 보여요. 그리고 막 어려운 책을 읽으면 와 멋지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막 서점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막상 사서 들고 집에 왔을 경우 안 읽는 거예요.
13권 정도 있는데 안 읽고 있어요. 서점에서는 다 재밌을 것 같고 막 흥미진진할 것 같았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흥미도 안 나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어려워서 반도 못 읽고 다 덮어버려요. 이렇게 읽은 게 13권 중에 9권이에요. 국어를 잘하고 싶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몇 번이건 듣곤 했는데 그래서 막 독서가 막 중요해 꼭 해야 돼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나서 막상 시작하면은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이 돼서 책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반 친구들만 봐도 데미안, 막 이기적 유전자 막 그런 책들을 읽는데 저는 그거에 반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상실감과 괴로움과 걱정이 크고 막 곧 중3인데 너무 힘들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어려운 책들도 읽고 두꺼운 책도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쌤? 이렇게 불렀어. 우리 이땡 친구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근데 선생님도 서점을 되게 좋아했거든. 서점에 가면 그 책에 둘러싸여 있는 그 기분도 너무 좋고 책이 많은 데 가서 막 이렇게 책 펼쳐도 보고 읽으면 너무 잘 들어. 막 외워지고 막 그러더라고. 되게 좋아했어. 근데 책을 매번 이렇게 사는데 안 읽으면 나중에 엄마한테 되게 혼나지 않아? 너네 왜 책을 사가지고 읽지도 않을 거 뭐하러 사? 막 이러면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도서관을 가. 선생님 되게 도서관 자주 다녔거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봐. 책을 사지 말고 책을 빌려봐. 그리고 거기서는 잘 읽히는데 집에 와서는 안 된다. 이게 집에 오면 마음이 흐트러져서 그렇거든. 도서관에 가서 읽어. 도서관에 가서. 선생님도 이렇게 집에서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더 집중해서 열심히 읽는 타입이었거든. 도서관에 가도 이 서점에 있는 책 다 있어.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책 가서 이렇게 쭉 읽다가 이거 정말 내 수준이 아니다. 내가 못 읽겠다. 이러면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지. 근데 이게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라고 할 때 조심할 게 있어.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보통 나의 수준보다 좀 낮은 책, 그러니까 읽기 쉬운 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읽기 너무 쉬운 책은 내 실제 읽기 수준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책 왜 초등학교 5학년 만화 막 이런 거 슬슬슬 보고 막 재밌지? 그거 읽기 수준이 나보다 낮은 거야. 그런 거 읽으면 안 돼. 그런 거 말고 조금은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내 읽기 수준에 맞는. 그래서 읽다가 이거 무슨 뜻이지? 이럴 수도 있고 읽다가 이 문장은 뭘 말하는 거지? 이럴 수도 있어. 그거는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읽기 수준에 맞는 책을 좀 읽어가면서 읽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막 어려운 책을 봤다고 나도 어려운 책을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나 그 책 읽었다? 라고 얘기하고 이해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독서를 했다라는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만의 독서 탑을 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읽는 책들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수준도 높여갈 수 있게 나만의 독서 탑을 쌓는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열심히 독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새 책 사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고 그걸 갖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도 자꾸 도서관에 가게 되거든. 그렇게 해서 책과 친해지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알았지? 힘내. 책 읽는 습관은 중요해. 지금 아니면 또 읽을 시간 없거든. 그러니까 힘내서 독서 열심히 해줘. 파이팅! 그 다음 친구는 이제 박땡영 친구예요. 제가 올해 중3으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진학을 생각해야 할 나이인 만큼 사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특히 국어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또 비평준화라서 성적대로 고등학교를 가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05년생인 저희 학년까지만 비평준화고 06년생부터 이게 사실 내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그래. 06년생 부터는 평준화인가 봐요. 솔직히 만약에 제가 저희 친구들보다 좀 떨어진 부분만 있어서 미달인 학교나 시골에 있는 학교 또는 공부를 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많아서 평이 좋지 않은 학교에 가게 될 텐데 여기서 제일 걱정인 게 제가 친구들 중에 제일 질이 나쁜 학교에 들어간다면 친구들이 나에 대한 실망스러움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요즘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도 조급해져서 3학년 정말 무서워요. 3학년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친구들 일로 또 얽혀서 지장이 생길까봐 무섭고 많이 우울해요. 유쌤이 인생 선배로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와
친구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일단 중3이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우리 친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친구들에 대한 걱정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친구들에 대한 고민을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친구들이 내가 이제 좀 질이 안 좋은 학교에 가면 실망스러움이 크지 않을까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 박땡영 친구도 알 거야. 남 얘기는 정말 가볍게 한 번 하고 지나가.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 야, 걔 거기 학교 갔다며? 그럼 뭐 공부 잘한다더니 거기 학교 갔네? 그래, 만약에 이럴 수 있어. 좋아. 근데 그러고 끝이야. 그러고 끝이지. 매일같이 야, 걔 거기 학교 갔대. 걔 거기 학교 갔대. 다음날 얘 거기 학교 갔대. 거기 정말 실망스럽지 않냐? 다음날 얘 거기 학교 갔대. 이러지 않아. 다시 말하면 남은 나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스로의 문제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지금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것이 친구와 문제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 좋은 삶을 위해, 내 나은 삶을 위해 좋은 학교에 가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된다는 얘기야. 친구 문제를 고민하면서 괜히 거기에 더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아있는 3학년 공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비평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잖아. 그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이제는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내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조금씩 좀 차단을 하고, 카톡하는데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나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집에 있는 시간이 지금 좀 많은 때잖아. 그러니까 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가 부족한 과목은 뭔지, 그리고 이 부족한 과목은 어떻게 해야 실력을 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국어가 많이 어려워져.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굉장히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 어려워지는 국어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 친구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독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조금씩 이제 중3이지만 중3 내신만 해서는 안 되고 고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씩 예습을 해주는 것도 좋거든. 그래서 뭐 고등 국어 영역의 기본편 문제를 조금씩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고, 비문학에 해당하는 걸 조금 공부해봐도 좋고, 중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심화학습에 해당하는 뭐 여러 가지 시리즈를 듣는 것도 좋고, 고등 강의를 가서 들어보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중3에서 고등학교를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공부를 지금부터 조금씩 해야 되니까 할 게 많지? 시간이 조금 부족해. 힘내서 열공해줘. 파이팅! 그 다음 친구는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공땡현 친구인데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폰압된 친구, 폰압이 이제 폰을 압수당한 이런 의미인가 봐. 폰압된 학생들은 모두 유쌤 강의 열심히 듣고 공부한 뒤 특히 유쌤 강좌 가장 열심히 이렇게 듣고 돌려달라고 하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골라주세요. 밑에 또는 위에 전 아래 거 추천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걸로 골라주세요. 이래가지고 내가 골랐는데, 류현진 선생님 강의 안 보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러고 끝! 그래서 고민이 없나 봐, 현이야. 그래가지고 사연은 남기고 싶었고 고민은 없었던 거야? 고민 없으면 더 다행이지. 아무튼 좋아.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기를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듣기를 바란 마음이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열심히 들어야지. 그리고 폰이 압수될 만큼 너무 폰을 보면 안 돼. 다른 친구들도. 알았지? 힘내서 열공하고 공땡현 친구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파이팅! 알았지? 자, 그 다음은 조용호 친구가 있었어. 안녕하세요, 유쌤. 저는 이제 중1이 되는 학생 조용호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예비중 강좌를 들었는데 선생님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책에 어떻게 필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필기를 하려고 하면 선생님은 다른 데 수업하시고 있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필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어를 잘 공부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이랬어. 필기하는 방법. 이거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예비중1 강좌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게 많다 보니까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잖아.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필기를 좀 해야 돼. 근데 인강이잖아. 필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딴 데 한다고? 멈춰! 왜 안 멈추는 거야 도대체? 선생님이 다른 데 흘러가지만 멈출 순 없다 이거야? 멈춰줘. 잠깐 멈추고 필기를 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중간중간 많이 멈춰서 강의 시간이 실제로 30분이라면 1시간 공부한다 라고 1시간 강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간중간 좀 필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 말을 잠깐 멈추세요. 저 필기 좀 하게요. 이렇게 멈춰가면서 필기하는 것도 좋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필기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초등학교 때는 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 한 바닥 쫙 적어주고 해서 자 필기해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수업하고 막 이랬잖아. 근데 중학교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아.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에 가잖아. 그럼 교수님은 보통 칠판에다 이렇게 필기를 하실 때도 있지만 몇몇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탁 앞에 이렇게 하셔서 책을 보면 이렇게 수업을 하셔. 근데 내가 그것만 듣고 이러고 있다가 책에 필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 그러면 시험 때 깨끗한 책으로 난 도대체 뭘 해서 시험이 나오나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학에 가면 대학생들이 음성 녹음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따거나 아니면 마치 속기사처럼 노트북을 켜놓고 계속 교수님의 말을 막 이렇게 받아 적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필기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들었다가 필기하는 거 지금은 아직 숙달이 안 됐으니까 잠깐 멈추어두고 필기하는 연습을 조금씩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반드시 멈춰서 꼭 필기해야 돼. 그리고 보통 내용들 같은 경우는 파란색 펜을 활용하는 게 좋아. 파란색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파란색 볼펜을 쓰는 게 좋고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건 빨간 펜, 그리고 형광펜 들라고 하는 건 노란 형광펜. 형광펜도 색 5가지 쓰지만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노란 형광펜 하나만 써. 그게 제일 밝게 보이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스티커 발송해주잖아. 신청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걸로 중요 표시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필기할 수 있을 거야. 힘내! 파이팅! 여기까지 할까 오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또 계속 가려고 했는데 다음 친구 고민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우리 친구들의 고민 이렇게 들어보면서 선생님도 많이 웃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또 가볍게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힐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늘 힘내고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바짝 힘내서 열공하는 거야. 그럼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힘내서 열공하고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게. 안녕!